베스트픽 기업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볼 기업, 바로 LG생활건강입니다. 와, 한때는 정말 K-뷰티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위기에 빠졌고 또 2027년 부활을 목표로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긴 터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숫자가 좀 충격적이죠. 마이너스 727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25년 4분기 LG생활건강의 영업손실액이에요. 아니,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42억 원 흑자는 나지 않겠어? 이랬는데 결과는 말 그대로 어닝쇼크, 정말 처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LG생건의 심장,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뷰티 사업부가요,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위기 신호라고 봐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사상 초유의 위기, 어닝쇼크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실적 충격이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죠. 숫자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상황이 더 심각해요. 매출은 전년보다 8.5%나 줄었고 영업이익은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물론 희망퇴직금 같은 일회성 비용이 한 85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는 해요. 이게 꽤 크긴 하죠. 근데 단순히 이것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 850억, 그 일회성 비용을 싹 걷어내고 봐도요, 순수하게 본업으로 번 돈이 고작 120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회사의 돈 버는 능력, 이익 창출 능력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손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두 번째 섹션, 바로 뷰티 사업부의 침체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 표를 딱 보시면 문제의 원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HDB,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랑 음료 부문이 그래도 어떻게든 이익을 내긴 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뷰티 사업부, 여기서 무려 814억 원의 적자가 터진 겁니다. 다른 두 사업부가 진짜 힘들게 번 돈을 다 쏟아부어도 이 손실을 메꿀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다른 두 사업부 실적에 비해서 뷰티 사업부의 저 마이너스 막대 그래프, 손실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죠. 결국 주력 브랜드였던 더후가 부진했고 또 면세점이랑 중국 채널이 동시에 무너진 게 결정타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의 원인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LG생활건강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그 처방전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저희 분석이 좀 흥미롭다,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요, 잠시만 짬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섹션, 처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단은 끝났으니까 이제 치료 계획을 봐야겠죠? LG생활건강이 꺼내든 카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전략은 딱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는 거예요. 안으로는 불필요한 제품 가짓수 줄이고 쌓여있는 재고 정리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는 거고요. 밖으로는 북미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뚫어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거죠. 여기서 채널 재고 정상화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장 매출 좀 줄어드는 거 감수하더라도 면세점 같은 데 쌓여있는 재고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후 같은 핵심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고 다시 끌어올리겠다. 바로 이런 전략입니다. 근데 말이죠. 바로 이 외부 성장 전략에 큰 물음표가 하나 딱 찍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인수했던 보잉카, 더크램샵, 에이본 같은 북미 회사들이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돈 써서 M&A를 한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어요. 바로 탈중국 전략이 조금씩 먹히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본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꽤 괜찮고요. 특히 북미에서는 아마존이나 틱톡샵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6년에는 얼타나 세포라 같은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도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 예후입니다. 이 모든 진단과 처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과연 LG생활건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27년을 향한 이 기나긴 여정, 그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의 평가는 솔직히 좀 냉정합니다. 투자 의견은 보유, 그러니까 그냥 갖고만 있어라 이런 거고 목표 주가는 오히려 더 낮췄어요. 한마디로 빠른 반등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지금 이 시기를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전략적 인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2026년까지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꾹 참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간, 말 그대로 버텨내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표가 그 인고의 시간을 숫자로 똑똑히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2025년, 26년에 실적이 거의 바닥을 기다가 2027년에 가서야 겨우 의미 있는 회복세가 나타나잖아요. 매출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데 이익만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올라오는 전형적인 L자형 회복이죠. 이게 뭘 뜻하겠어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2027년인 겁니다. 단기적으로 확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모든 체질 개선이 끝나고 북미 시장에서의 성과가 비로소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그 해 2027년, 바로 이날을 실질적인 부활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이 길고 고통스러운 인고의 터널을 무사히 지나서 2027년에 정말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 전략적 인내가 과연 달콤한 결실을 맺을지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